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의 작품이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이랑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기대하고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내용은 그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셀마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신의 병이 유전이 돼서 눈이 멀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이 13살이 되기 전에 눈을 고쳐주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자죠. 유일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게 뮤지컬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공장에서 나는 소리에 리듬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으로 그 삶을 살죠. 근데 이 셀마라고 하는 가족은 빌이랑 린다라고 하는 부부에게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상태예요. 빌은 경찰관인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상속받은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인 린다가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셀마도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은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인가 아버지한테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존재는 없고 자기 아들 병원비 때문에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비밀을 서로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은 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셀마가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니까 결국 빌이 셀마의 돈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셀마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빌을 죽여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셀마가 재판을 받게 되고 최후를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작품이 칸에서 상을 받았길래 괜찮겠다 왓챠에서 추천도 해줘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핸드헬드 기법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라스 폰 트리에가 만드는 뮤지컬이 신기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래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춤도 좀 그렇고 카메라의 구도 자체가 아마추어가 찍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어설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뮤지컬 영화로서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랜드가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 뮤지컬 영화로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여튼 셀마가 계속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병에 의해서 장님이 되어가고 있고 빌이 돈을 강탈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나서도 셀마는 답답하게 빌이 사실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죽인 거다 뭐 이런 비밀을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아닌가 싶어서 답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장면들은 꽤 있더라고요. 셀마라고 하는 여인이 거의 뮤지컬을 자신의 구원처럼 여기는데 그 와중에 자신이 정말 우상으로 삼는 남자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재판할 때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뮤지컬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셀마가 그 사람한테 나는 당신만 좋아했다 그런 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 자기의 정말 삶의 희망이라고 우상이라고 느꼈던 사람과 대면하고 자신의 상상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뮤지컬로 보여준다는 그 순간 자체는 꽤나 이 영화 어울리는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죽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서 지탄받고 죽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 약간 그런 순교하는 느낌? 그런 부분은 발칙한 재미가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명성에 비해서는 딱히 재미없게 본 것 같아요. 네. 비에르크가 이것 때문에 엄청 떴지. 뭐 그 전에도 유명했지만. 비오크. 네네네. 뭐 아이슬란드 국민 가수죠. 그리고 하우스 음악이나 일렉트로니카 쪽에서는 뭐 레전드니까. 원래 음악을 내가 못 찾아봐서 몰랐네. 마스크가 일반적인 서양인 걸 다르게 혼혈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신기했고, 찾아보니까 감독이랑 겁나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그빌 그 다음에 또 찍게 됐잖아요. 그때 니콜 키드만한테 이 감독이랑 작품하지 말라고 편지까지 직접 썼다 그러더라고요. 비오크가.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익스프레스를 봤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소년이 밤에 잠에서 깨서 산타가 오는 거를 이제 몰래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북극으로 향하는 기차가 나타나게 되고 반신반의하면서 기차를 타게 되고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재미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산타를 만나기 직전까지. 산타 만난 이후에도 굉장히 색감이 어둡고. 그래서 이게 애들용 영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우울한 분위기가 나서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 좀 아쉬웠는데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산타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색감이 확 밝아지거든요. 그때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장면들의 톤과 색감을 확 죽인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 철저한 실패가 아닌가. 영화의 상영 시간의 반 이상이 너무 어두운 색감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별로였고 저는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산타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뭐 산타가 내 눈에 보일 것이고 폴라 익스프레스가 나타날 것이고 어른이 돼서 들리지 않는 종소리가 너한테 영원히 들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뭐 어른이 돼서도 동심을 잊지 말자 뭐 그런 거지. 근데 난 불편한 게 이게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산타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너네들이 순수하고 동심의 세계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애들 시선이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한테 던져주는 시선이잖아. 그래서 너무 별로더라고. 그냥 아이들만의 것, 아이들이 순수하게 느끼는 감정들이나 그런 동심의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창조해낸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순수한 거가? 이게 진짜 동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였어. 이게 굳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많이 볼 애니메이션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영화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솔드아웃이 참 크리스마스 때 어울리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놀드 슈왈츠제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터보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아들한테 사다 주기로 했는데 너무 생활이 바빠하고 못 사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살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량이 없는 거야. 아 큰일 났다. 그래서 공장이라도 찾아가서 빨리 터보맨을 사서 아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그게 좋게 끝맺으면 되는 영화인데 난 이게 차라리 더 솔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도 판타지의 따뜻함, 산타가 착한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뭘 주고 이런 것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분에 와닿던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영화로는 나한테는 솔드아웃이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뭐 크리스마스 영화면은 재밌는 거 많지. 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나는 생각나는데 할로윈을 지내는 이 악령들끼리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내볼까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화다. 그게 그치.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럼 그렇게 아예 판타지를 할 거면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폴라 익스프레스는 너무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그럼 그대각자 본 영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줄리에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